같으니까 이 주사파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의 꼭두각 실빈이죠.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주사파 정부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 북한의 흡혈귀 드라큘라 정권, 김정은 정권 내리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태극기 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2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서 북한에 대한 인권 유린 감시 체제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두 번째,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자금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쌀, 석유, 달러, 전략물자 국민들 몰래 얼마나 많이 갖다 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대북 송금 중단으로 단독 금융을 제재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와 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씨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개성공단 다시 오픈하고 금강산 다시 개개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했죠. 이 문재인 참 큰일 났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 시조직인 코리아 연대 이적단체를 대법원 판결로 해산을 시키도록 했고, 또 이석기와 내란 조직인 아호 조직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는데 지금 이석기 풀어주라고 난리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화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계에서는 정교조가 지금 무법 처지로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화문 폭력시 민노총 폭력시로 그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는데 이 주사파 정권이 민노총 눈치를 본다고 만기도 안 되는데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한기를 위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시켰는데 문재인 씨가 다시 한미동맹을 교체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회 장기간 계류 중이던 테러 방지법을 입법을 처리했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의 강제노역 보험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일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만들었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뒤집어가지고 일본과 사이가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고립시켜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는 다단계 공산화의 전략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국정교과서를 시행해서 좌편한 교육 저지를 시도했는데 지금 교과서가 전부 다 바뀌면서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자유를 빼가지고 북한도 자유가 없으니까 남북연방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자유가 없는 김정은의 노예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사학계 학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11번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죠. 그리고 또 12번째, 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를 폐지를 했는데 지금 이 민노총 자녀시가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노총의 세상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극혁명이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2020년 4월이 총선거가 태극혁명 1단계가 완성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투쟁을 해서 우리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애국당에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최지민 홍보팀장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리로 듣고 계시다. 비록
저 먼 곳에 갇혀 계시지만은 소리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 그 가정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듣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광봉과 태극기를 함께 들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종교적인 비유를 하자면 좌파들과 배신자들에 대한 묵시록을 써야 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는 배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시는 매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런 흉내를 내는 것도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묵시록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래야 용기를 내고 수많은 새로운 동지들이 우리를 믿으며 합류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대통령께 굉장히 믿음직한 정치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정치적 행보, 그 근간에 깔린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가? 무리하게 국민들 챙기다가 그거 실은 좌파 우파에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담합해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경찰들 다 썩어빠진 정치인 싫어할 거예요. 그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무리해서 국민들 챙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2020년이죠. 우리 대한애국당은 전 지역구에 출마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당원 동지분들 계실 겁니다.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이 많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던데 그런 걱정 하시겠죠.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당이 무너져서 길거리 나앉았을 때 기꺼이 천막당사로 길거리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제1당을 만드셨습니다. 그 정신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돈이 없다면 정신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썩어빠진 좌파 무리들은 우리에게 돈 받고 집회 나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머니 털어가면서 집회 나왔습니다. 무려 수백 번을요. 그렇죠. 앞으로 선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서명대, 우리의 천막,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당사요 사무실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컨셉에 대한 문제입니다. 좌파들은 우리에게 틀딱이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틀니 딱딱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임플란트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파를 욕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임플란트라고 치켜세우고 우리를 틀딱이라고 비하하면서 아직도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나시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노인들을 비하하고 부모를 욕하는 그 청년들, 그 30, 40대의 심리에 깔린 것은 무엇인가? 부모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갈망.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어른에 대한 갈망. 그들은 그런 어른들을 알게 모르게 동경합니다. 그 현상은 어디서 관측이 되는가? 바로 1억 명 이상이 매일 보는 네이버 웹툰 만화입니다. 여러 만화에 굉장히 지적이고 능력을 갖춘, 정말 믿을 수 있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노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런 만화들은 되게 인기가 높죠. 그리고 그 캐릭터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는 어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멋있는 유능한 당당한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딱 프레임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런 믿음 하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일신할 것을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옥중의 신 박근혜 대통령께 약속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독재 국가들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혁명의 싹을 다 자르고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용하죠.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너는 잘못 살았다! 좌파 독재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가장 먼저 단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복수는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언론 자유 추구를 위해 오늘도 분연히 싸우고 계시는 더 자유일보의 대표 박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충성! 대통령님, 지금 이 구치소 앞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밤 12시를 깨서 구치소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지금 억눌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12시에 문이 열리면 환영하고 우리가 모셔갈 것이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대통령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내일 새벽까지 철야 농성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저희들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밤 12시까지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권 보석 조치를 취하면은 12시 이후 구치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2시간 30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정말 어제 오늘처럼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언론의 행패에 분노하고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며칠 전부터 2019년 4월 16일이 어떤 의미를 지닌 날인지 취재를 해야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조 기자만 무려 1000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언론, 어느 기자도 4월 16일 구속 만기라는 것을 취재한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보수편이라고 믿고 있는 조선일보조차도 4월 16일 구속 만기에 대한 한 줄 기사도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려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풀려나셔야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귀와 눈을 가려서 그냥 모르게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이면은 대법원장, 재판부장이 마침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관사 앞에 카메라가 수십 대, 기자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당신 몇 시에 퇴근할 거냐? 그럼 퇴근길이면은 그럼 구속할 조치를 내릴 거냐? 석방 조치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압력을 가해야지 뭔가 사법부도 정신을 차릴 건데 아예 관심 없고 아무런 취재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오늘 이 구속 만기일에 대해서
입장 발표문 하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언론, 기레기 언론, 민주노총에 장악된 그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4월 16일 자정에 대통령이 석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혹시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혹시 너무 실망이나 좌절감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만일 정말 오늘 마음이 아프시면 이 곽성문이를 욕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권 분립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주사파, 종북 주사파들이 있는 청와대의 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 없어졌습니다. 재판의 독립권 없어졌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최소한의 10%밖에 안 된다는 무슨 좌파 법관들, 민변우리법연구회, 그래도 양심적인 법관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원 판사들이라면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법치가 죽었습니다. 제가 2, 3일 몹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때부터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메모한 기록과 자료들을 한 이틀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민변우리법연구회 같은 그런 좌파 인권 변호사 단체들이 대통령을 법률로 꽁꽁 묶어서 완전히 올가미를 세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뒤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3번 재판을 받는데 최장 기간이 6개월입니다. 6 곱하기 3, 18, 1년 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7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속된 게 17년 3월 31일 새벽이고 기소가 된 게 17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최장 구속 연장 2번 해서 하면은 17년 10월 16일 날 석방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2일 날 비서실장하던 임종석이가 나와서 느닷없이 세월호 당시 7시간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을 막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그 다음날 검찰이 느닷없이 SK스포츠재단이 SK와 롯데에 80억 후원금을 받았던 것을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10월 13일 날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풀려나기 사흘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때려가지고 대통령께서는 1심 재판을 6개월 돼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대법원 구속 만기일이 오늘 4월 16일이 아니라 작년 18년 10월 16일 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3심 제도로서 1년 18개월 1년 절반
끝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은 석방돼야 될 대통령을 1심 사건을 2번 구속영장을 때려서 6개월을 더 추가해서 2년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4월 16일자로 나오셔야 될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13일 날 추가로 K스포츠 그거를 뒤집어 씌워서 다시 구속영장을 때리는 그 순간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17년 4월 17일 날 변호인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그날부터 재판 거부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악랄한 놈들입니다. 재판 끝나서 사흘 뒤에 석방시켜야 될 대통령을 추가로 딱 만들어 놨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6개월을 더 살리니까 1심 재판을 대통령은 6개월 받아야 될 거를 1년 동안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국 국민 여러분, 일부 우리 우파 농객들 중에서도 최근에 오늘 석방이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대통령이 좀 그랬다, 재판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고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흘 전에 풀려나기 사흘 전에 다시 추가로 뒤집어 씌워서 재차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원을 믿고 어떻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재판 거부 그 결정을 저는 지지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2심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형을 살린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선거법 있잖아. 잠깐 바뀌었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1년간 묶여놨으니까 대통령은 18년 4월 16일 또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풀려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들이 작년 18년 1월 4일자로 국정원 특활비 7억 원을 받아서 불법 사용했다는 것을 기소를 또 하죠. 그리고 18년 2월 1일에는 1916년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또 기소를 합니다. 재판부를 다 나눴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쉬운 게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걸 가지고 그냥 1심 2심 골석 재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국선 재판인들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항소장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좌우간 이놈들이 온갖 법조문을 원용을 해가지고 똘똘 말아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들의 주장이 내일부터는 그 확정된 2년 선거법 위반 그거를 형기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좀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 공천할 때 청와대에서 개입 안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은 안 합니까? 지금 하자는 문제는 벌써 홍보 수석하던 친구 이미 공천 준다고 민주당 내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대통령 징역 2년 벌써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계산은 안 된다는 또 무슨 규정을 갖고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자들이 온갖 법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통령님이 꼼짝 못하고 감옥소에 있었도록 얘들이 올가미를 씌워놨더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멀지 않았어. 자, 4월 16일 오늘 석방 해주지 않는 이제 국제 여론이 들 거죠. 대한민국에도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내고
이제 또 양심적인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전파를 더 하시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구속 만기를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럼 정치로 풀어야죠. 자, 2년 동안 고생하셨죠. 이 문재인 종북 좌파들아,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 꼭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곧 문재인 조사파 정부의 파멸입니다. 대통령을 구출하고 주사파 종북 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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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분은 대통령님, 뭐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당 조원진 당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가수 만수의 단신가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찾으러 가자. 대통령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당신과 같이 갑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거쳐 죽어 내 꼴이 쥐도 되어 넋이라도 잊고 일평단심이야 다시 줄이 있으랴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강락에 서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 구속 만기 석방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벌써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무슨 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될 때마다 국정원 문건, 캐비넷 문건, 또 세월호 문제, 어제도 세월호 문제 떠들고 나왔죠. 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사법부가 아니고 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민중민주주의 인간들이, 사회주의 인간들이 다 장악을 하고 보수라고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좌파들이 정권 내놓을 것 같습니까? 좌파들이
헌법재판소 장악하고 대법원 장악하고 언론방송 장악하고 경찰 검찰 모든 기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투쟁하지 않고 대강 이렇게 국회에서 나경원이가 몇 마디 떠들고 3.1절 가가지고 이상한 태극기 들고 있는데도 그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황교안이나 오늘 세월호 행사에 가가지고 또 극하고 있는 황교안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이 악독하고 악질적인 이 좌파 독재 정권, 이 좌파 독재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호락호락하게 투쟁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권 넘겨준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야 옥중투쟁 747일 동안 죽을 각오로 하고 옥중투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돼가지고 자유한국당 민경욱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기된 발표를 합니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했으면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좌파 독재 정권들하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간 놈들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이 좌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악질적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금의 정치인 어느 누가 이 악질적이고 공포정치하고 억압정치하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다 도망갈 거예요. 좌파 단체라 하는 단체는 저를 다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일주일을 멀다 하고 무혐의 계속 저도 지금 몇 군데 고발된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슨 4.16 연대에서 고발하고 어디에서 고발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시없는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옥중투쟁 말 한마디 안 하고 너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있는데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그냥 요거도 먹을까봐 저녁 6시쯤 돼가지고 그것도 5마디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만들었는데요. 꼭 읽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곽성문 선배가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심 구속 만기될 때 나오실 수 있는 거를 제가 그 당시 단식할 때입니다. 단식. 2심 2차 구속하지 않도록 재구속되지 않도록 구속 연장되지 않도록 14일간 단식할 때 그때 그들은 그렇게 또 대통령을 묶어버렸습니다. 31년 25년 6년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2년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분을 선거법으로 묶고 있는 이것은 가장 악질적인 정치보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악질적인 정치보복이고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인신강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다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받은 게 없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도 원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황교안 한다고 황교안이 대통령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하고 진실이 다 없어지고 정의가 다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모든 권력기관이 좌파 독재 정권한테 다 잡혀있고 언론 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돼가 있는데 순순하게 그냥 황교안한테 정권 준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거리로 쏟아져서 몇 명의 정치인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택할 때 그때 국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황교안부터 내가 거리에서 죽을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냥 비유나 맞추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따위 발상을 가지고 이 좌파 독재 정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시당초 끝난 거예요. 지금 112명 있다가 114명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3선 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국회의원 정도 정치를 하려 그러면은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고 세상이 전부 다 불의로 가고 그들도 양심이 있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세상이 바뀌고 뭔가 잘못됐다고 알면은 국회의원을 안 하든지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목숨을 던져놓고 유서를 서고 유서를 안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한판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파다운 정치인이고 그것이 우파 국민의 대신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계신 줄 압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혼자서 다 떠안고 너거 쟤들까지 전부 떠안고 가 계신데 지금 와서 하는 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사심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인 것이고 정의는 정인 겁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새빨간 놈들은 새빨간 놈들이에요.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비겁한 놈들은 아무리 바꿔봐야 비겁한 놈들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다음 총선 딱 1년 남았습니다. 총선 치러보겠다고. 다시는 이 땅에 배신자들, 친북 종북 세력들, 저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겠다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깨끗하고 젊고 투쟁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의 손을 들고 대통령께서 정의를 부르짖고 대한민국을 부르짖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부르짖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저 비겁한 정치인들 몰아내자고 선언하고 나오면은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과 태극기 애국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 빨간 인간들한테 기대지 맙시다. 법치는 벌써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